난도 극복기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9번째, 리더십은 개인, 조직,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역량입니다. 리더십 학과는 우유곽 대학 학생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의 단결력을 높일 유머부터 대체할 수 없는 인재가 되는 방법과 정직의 힘까지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속한 공동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바로 키워봅시다. 리더십 학과 사람 살리는 유머력 최규상 유머 발전소 소장. 저는 2003년에 빚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까지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머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가장 멋진 유머 소재가 되더군요. 최영한 석촌호수에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와하하하 웃으며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서 저러나 싶겠지만 사실 빚보증으로 전 재산을 날린 남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남자는 여러분에게 유머력 수업을 해주실 최규상 교수님입니다. 한순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던 최규상 교수님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웃기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내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에 공원 한가운데에서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며 핀잔을 주던 사람들도 점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지금의 잠실 웃음클럽으로 발전해 함께 웃음과 유머를 나누고 있습니다. 잠실 웃음클럽을 계기로 하여 최 교수님은 본격적으로 유머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대기업 CEO들의 러브콜을 받는 유머 코치로 변신했습니다. 또한 최 교수님이 매일 아침 아내를 위해 준비한 모닝 유머 덕에 지금은 아내도 함께 유머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니 실로 위대한 유머력입니다. 어색한 첫 만남에도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는 유머는 관계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유머를 재조명해 볼 것입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유머, 껄끄러운 이야기도 매끄럽게 풀어내는 유머, 단결력을 높여주는 유머를 갖춘 리더가 권위적인 리더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영국 수상 처칠, 미국 대통령 링컨도 뛰어난 유머를 갖췄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 뒤에는 강력한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뛰어난 유머와 재치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유곽 대학 학생도 사람 살리는 유머력을 최고 유머 코치 우유곽 대학 학생도 사람 살리는 유머력을 최고 유머 코치 최규상 교수님에게 배워봅시다. 최규상, 많은 사람이 유머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유머는 단지 사람들을 웃기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웃기는 것만 유머가 아닙니다. 유머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나답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강의를 통해 남을 웃기는 비법을 배우려고 한다면 이 수업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그냥 방송 개그 프로그램 보러 가세요. 저는 유머를 통해 세상을 가지고 노는 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웃기는 것만 유머가 아니다. 유머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유머스럽게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전혀 어려움이 아니에요. 닥쳤을 때 어려움이지 1, 2년 뒤에 보면
100% 축복입니다. 저는 2003년에 빚보증을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리고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까지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유머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려움이 가장 멋진 유머 소재가 되더군요. 저는 혀가 짧습니다. 살아가는데 지장은 없지만 이것이 저에겐 엄청난 컴플렉스였어요. 어릴 적부터 넌 왜 혀가 짧으냐? 왜 말을 어버버 하느냐? 난가? 다시 라는 말을 수시로 들었고 급기야 어느 날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앞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게 저의 상처였습니다. 남들 앞에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런 제 약점을 익살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 앞에서 제 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혀가 짧습니다. 혀가 짧다 보니 좋은 게 많습니다. 제 혀가 짧아서 한 번도 제 혀를 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있어. 그리고 짧은 제 혀는 겸손합니다. 덕분에 저는 제 혓바닥을 덕분에 저는 제 혓바닥을 누구를 밟는 발바닥으로 쓰지 않고 누구를 올려주고 세워주는 손바닥처럼 씁니다. 이것이 유머의 휴머니티입니다. 나를 인간답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유머입니다. humorous. 세상을 가지고 노는 힘 유머 1. 유머로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짧은 혀 사건 이후 저는 저의 약점을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유머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 제주도에서 강연한 적이 있었는데 아저씨 한 분이 저에게 와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군요. 자신은 목 짧은 게 평생 컴플렉스였는데 강의를 듣고 나서 그 약점을 가지고 놀기로 결심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그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이 짧아서 목도리가 필요 없다는 유머를 발휘하고 계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머리 사장님께서는 나이를 먹다 보니 제가 대한조명협회 이사가 되었습니다. 키가 작으신 분은 전 여러분보다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걷다가 떨어진 돈을 더 빨리 줄 수 있으니까요. 마음은 청춘인데 나이가 많으신 분은 올해 저는 21살입니다. 나머지 21살은 무거워서 집에다 두고 다닙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약점 혹은 특별함이 없는 점을 얼마든지 가지고 놉니다. 세상은 원래 잘 나가고 원래 잘했던 사람의 스토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는 것이죠.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우리에겐 큰 경쟁력이 됩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절대 긍정의 힘이 유머입니다. 지금 당신의 약점은 무엇이고 상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경쟁력입니다. 그 약점을 유머로 가지고 놀아보세요. 세상을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세상을 가지고 노는 힘 유머.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유머로 성공한 유명인 중에 링컨과 처칠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얼굴이 못생기기로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합동 유세할 때 상대편 후보가 링컨을 몰아붙인 적이 있습니다. 링컨은 이중인격자입니다.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링컨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상대방 후보의 말이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 얼굴이 두 개라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처칠 또한 혀가 짧은 약점을 승화시켰습니다. 혀가 짧아 말을 잘하지 못했던 처칠은 글을 많이 쓰기 시작했으며 덕분에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연설을 짧게 하는 방법을 터득해 그 유명한 연설을 후대에 남기게 되었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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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up. 사람의 단점이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 단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유머가 그 단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유머가 허락되었어요. 상대방을 희화화해서 남을 웃기는 유머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명품 유머라고 부릅니다. 유머는 관광이다. 단순하게 유머 기법을 알려달라면 언제든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기법을 강의하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개그맨이 아니니까요. 저는 철저하게 유머 철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머는 관광이다 라는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관광의 어원은 관국지광입니다. 관국지광, 말 그대로 관국, 나라의 빛을 보는 것이 관광이죠. 말 그대로 나라의 빛을 보는 것이 관광이다. 빛을. 그 나라의 얼과 사상과 문화를 보는 것이 면세점을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관광입니다. 관국지광, 나라의 빛을 본다.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좋다. 관국지광, 관광. 사람도 나라뿐만 아니라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도 관광일 수 있겠구만. 사람을 만날 때 관광하듯이 그 사람의 빛을 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빛으로 보는 것이 국내 관광이고 그렇네. 바로 나오네. 그 힘으로 다른 사람들 속의 빛을 발견하는 것이 해외 관광입니다. 다른 나라를 관광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빛을 찾아보는 것도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진짜 보는 게 관광이겠네. 유머 감각이 아니라 유머력이다. 유머 감각은 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 어휘력, 문장력 같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역이라고 하듯이 힘써 행하면 얻어지는 유머가 유머력인 것입니다. 유머 감각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아예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유머력입니다. 력은 반복의 결과입니다. 반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능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치. 지독히 몰입해야 해요. 저는 5년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앞에서 유머 하나씩 하자고 다짐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엄청난 빚을 지고 밑바닥 생활을 할 때였죠. 아침마다 유머를 하는 내 노력에 아내가 웃어줄 때 자신감을 얻고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HMP 마인드. 유머력을 키우려면 HMP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만 있으면 누구든지 유머의 프로가 된다고 봐요. HMP 마인드는 바로 한 놈만 패기 마인드입니다. 한 놈만 패기. 그 앞에서도 누구지? 케네디 대통령이 기자들 말할 때 한 사람씩 8초간 본다고 대화한다 생각한다. 두 놈이 아니라 정확히 한 놈만 패는 것이죠. 일단 내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 하나를 반복합니다. 유머를 잘 하려면 썰렁한 유머라도 외우고 써먹으려고 하세요. 이 기본적인 것을 하다 보면 기초가 탄탄해지고 응용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힘들면 일주일에 한 개의 유머만 구사하고 잘 정리합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유머를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을 웃기는 것은 대단한 특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복의 반복을 거듭해야 하죠.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일본어를 다 떼고 왔어요. 제가 군대에 들어가자마자 장교 한 분이 일본 군사 잡지와 일본어 사전을 주더니 번역하라고 임무를 주더군요. 신기한 것은 그렇게 3개월을 하니까 번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번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어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영어 공부도 매일 조금씩 했어요. 전역할 때 보니 일본어와 영어 단어 수거 노트를 7권이나 외웠더군요. 그때부터 신념이 생겼습니다. 어제 하고 오늘 하고 내일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복하면 프로가 됩니다. 아, 진짜 이거 인정. 반복한다. 처음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늦더라도 익숙해지고, 익숙해짐은 그 능력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 누구보다 빠르게 꼭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누구보다 내가 느리다고,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다고, 그런 의식이 내가 반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 같아. 포기하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 다른 사람, 다른 상대를 의식하는 것.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한 놈만 패기를 꼭 실천하십시오. 무엇보다 한 놈만 패기 마인드를 배우고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힘인지, 얼마나 삶의 자신감을 가지는 뿌리가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을 웃기려면 먼저 내가 웃어야 한다. 저는 매일 30분간 웃습니다. 웃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확보해 두죠. 자신이 웃어야 남을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때 저는 매 시간 정각마다 웃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려운 시절 남에게 겨우 돈을 빌려 사글세빵 생활을 할 때 저는 잠실 웃음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무작정 아내를 데리고 석천호수로 나가서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아내가 창피해해서 도망가더군요. 하지만 왜 웃느냐고 물어보던 사람들이 한두 명 모여서 지금은 단체로 웃고 있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실제로 건강이 좋아지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어요. 처음에는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웃으면 사람들이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유머는 쥐구멍이다. 쥐가 고양이 앞에서 웃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쥐 뒤에 쥐구멍이 있을 때입니다.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고 뚫리지 않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뒤에 유머 같은 쥐구멍이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 신념으로 오늘 하루도 노력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요즘 저는 하루에 칼럼 10개를 반드시 봐요. 그리고 1개를 베껴 쓰죠. 그리고 하루에 제 생각이 담긴 5문장을 반드시 씁니다. 왠지 아세요? 글을 잘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글을 잘 쓰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대체할 수 없는 인재만 리더가 된다. 홍은표 OECD 종신연구원. 한국에서 말하는 이른바 명문대학 학생들은 어디를 가나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겠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결국 수많은 인재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최영환. 2009년 11월 우리나라는 국제개발협력기구 OECD 산하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하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 세계의 도움을 받았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도약한 것은 수혜국이 원조국으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OECD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대와 위상이 높아지는 반면 아직 국제 무대를 휘어잡는 한국의 인재는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품은 넓은 시야를 갖도록 도와줄 분을 찾다가 프랑스 파리까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OECD 통계실에서 테뉴어 정년 보장심사 테뉴어를 통과한 최초의 한국인 홍은표 교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파리에 있는 자택으로 저녁 식사 초대를 해주신 홍은표 교수님은 뜻밖에도 구수한 된장국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 때문인지 타국에서 들은 홍 교수님의 국제 무대 활약상은 제게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통계가 정책이다. 통계가 정책이다라는 운영 철학을 가진 OECD에서 홍은표 교수님은 수많은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관리하며 새로운 통계 기법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 직원이었던 그는 처음에는 일정 계약 기간만 일하는 조건으로 OECD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7년간의 실적과 가능성을 인정받아 종신연구원이 되었습니다. OECD의 연구원 대부분이 기간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홍 교수님이 정년 보장 계약을 받았다는 것은 국제 무대에서 그 존재감이 남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 무대의 진출을 꿈꾸는 젊은이에게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앞서 나간 선배님인 셈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홍은표 교수님은 언어 실력은 필수 조건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인재, 국제 무대에서 활약할 인재는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하는 걸까요? 프랑스 파리에서 된장국의 구수함을 퍼뜨리고 계시는 홍은표 교수님께 국제 무대의 감각을 배워봅시다. 홍은표,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한 세계 유일의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 공여국 클럽이라는 한국은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성공한 세계 유일의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 공여국 클럽이라 불리는 DAC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것이 그 의미가 남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친 후 1960년대 초까지 60억 달러를 전 세계로부터 원조받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국제기구에서 한국인의 입지는 매우 좁은 듯합니다. OECD 내 직업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6년이나 7년을 주기로 업무 능력 및 실적 평가를 하고 거기에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비정규직인 셈이죠. 세계 인재는 더불어 인재. OECD 내에도 한국 사람들은 제법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인 대한민국이 이처럼 국제기구에서 활약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저 또한 그 원인을 고민해 본 끝에 아직 우리나라의 인재들에게 국제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석유 소비에 사용하는 비용이 2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석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원유국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및 모든 사회 활동이 마비된다는 뜻입니다. 소말리아 해적의 예를 들어볼까요? 종종 뉴스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관한 보도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해역은 자체적으로 치안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야 하는 각 국가가 협조해 국제적으로 치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치안의 문제도 한 나라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는 이미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와 끈으로 얽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 트럼프랑 푸틴 휘젓고 있는데 다시 그렇게 개발 원조의 개념도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자는 뜻이죠. 그런데 세계 인재를 꿈꾸는 많은 젊은이에게 이러한 패러다임이 부재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것이 글로벌 인재가 아니라 세계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파악하는 사람이 진정한 글로벌 리더입니다. YU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이 외국으로 진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할 때는 외국으로 일단 나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준비할 때는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 국제 무대 진출은 그 무대에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과 거기서 살아남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지? 살아남는 것은 어렵지. 국제 무대에서 세계 시민으로 인정받아야 비로소 진출에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열쇠는 왜 당신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때 가지게 됩니다. 그렇네. Why you? 왜 내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의 방식이 상당히 수동적입니다. 공부할 때도 주어진 만큼만 하고 거기서 만족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한된 사회, 제한된 사람 속에서 경쟁하다 보니 시킨 일을 충실히 완수하면 자동으로 진급하고 정년이 보장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인드로는 국제 무대에서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정년을 보장한다는 것은 한 단체가 많은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을 위한 정년을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채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이 10명인데 그중 1명에게 정년을 보장하면 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9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기에 자연히 왜 내가 당신에게 정년을 보장해야 하는가? 왜 당신인가? 라는 물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맞지. 글로벌 커뮤니티에서는 평균적인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뿐만 아닌 것 같아. 요새 세상은 그런 것 같아. 단순히 조직에서 시키는 일을 잘하는 것을 넘어 나만이 할 수 있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OECD 또한 정년 보장의 까다롭기로 소문난 단체입니다. 저도 첫 번째 테뉴어 심사에 도전했을 때 Why you?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내가 너에게 정년을 보장해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내가 뛰어나다고 평가받지 않았느냐 라고 대답했더니 그러더군요. 그래서 내가 월급을 주지 않았느냐. 공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월급의 값어치만큼 한 것이다 라고요. 그때 국제 무대에서 인재를 바라보는 방식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심사에서 탈락한 후 제가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년 동안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추진했고 그 결과 정년 보장을 받았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여러분에게 당신만의 고유한 능력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이른바 명문대학 학생들은 어디를 가나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받겠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결국 수많은 인재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왜 당신인가?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가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면 받아들여질 수 없죠.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국제 무대에서의 핵심 전략입니다. 맞네. 그치. 세계 인재, interactive person. 대체될 수 없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곧 interactive person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말로 직역하자면 상호적인 대화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는 단순히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국제 무대에 진출을 앞둔 젊은이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영어가 아닐까 합니다. 열심히 토익 공부, 토플 공부를 하지만 정작 토플이 만점이냐 아니냐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인터랙티브 퍼슨인지 아닌지입니다. 영어를 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일할 때 함께 호흡하며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죠. 영어를 잘하면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실제로 국제회의에 참석해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로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러나 그뿐입니다. 자신이 발언할 기회가 왔을 때 말을 참 잘하지만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는 경청도 부족하거니와 그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소통. 그치, 어차피 뭐 혼자 일하는 거 아니까. 인터랙티브는 자신이 준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터랙티브 퍼슨은 어떻게 되는가? 꾸준한 읽기와 쓰기만이 그 답입니다. 국제적 협상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만 하더라도 읽어야 하는 문서의 양이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400쪽을 넘어가는 책을 찾기가 힘든데 외국에서는 수백 쪽이 되는 큰 책을 읽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양의 자료의 핵심을 뽑아내는 기술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어서는 밖으로 나올 것도 없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나의 의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읽기가 들어가는 과정이라면 그것을 잘 나오도록 하는 것이 쓰기 훈련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많이 써야 합니다. 이곳 파리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시험을 장장 4시간에 걸쳐 치릅니다. 긴 답안을 작성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지만 더 대단한 것은 장문의 답안지를 일일이 읽고 검토하는 피드백입니다. 한국의 대학생들의 레포트를 대신 써주는 레포트 대행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고 연구하여 레포트를 작성하고 제대로 된 피드백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점수를 위한 리포트라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대학에서도 교수님, 조교님이 그래도 그분들은 잘하는 것 같다. 해주려고 하는 것 같다. 자기 생각을 담은 제대로 된 글을 쓰고 또 그것에 대한 올바른 피드백을 받은 교육이 무엇보다도 세계 인재 육성을 위해 시급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틀린 레포트 점수가 자기 생각을 썼지만 레포트 점수가 낮은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다시 전문성을 가지고 국제 무대에서 놀아라. 앞서 국제 무대에서는 자신의 고유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체될 수 없는 인재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유한 능력은 인터랙티브 퍼슨으로서 전문성을 갖출 때 발휘됩니다. 읽기도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교양을 획득하기 위한 읽기와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읽기입니다. 국제 무대의 인재로서 무엇보다도 깊은 전문 지식을 위한 읽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국제기구가 있다면 그 기구에서 출판하는 보고서를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을 배우고 이해할 수 있겠죠. 토익이나 토플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세계 인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관련된 지식의 전문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아무리 유창한 영어라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니까요. 그렇기에 토익 공부도 좋지만 자신의 전공 분야를 원서로 강독할 것을 권합니다. 국제 무대는 세계 곳곳에 우물한 개구리들이 그 우물을 박차고 모여든 곳입니다. 똑똑한 사람들, 외국어가 유창한 사람들은 널리고 또 널렸습니다. 그 사이에서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자신의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우물 안을 박차고 국제 무대로 뛰어들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